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총선 전 선거에 당선되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집값 잡기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적은 늘 내부에 있다는 거 염두하셔야 할 것 같네요. 2020년 7월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정책들과 정치인들의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국민들과 시민단체는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가장 나를 서게 비판하는 곳이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신다고요? 네, 지금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네.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평균 4배, 5배 정도로 많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분들이 전체 한 30%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값 문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심각한데 정작 국회의원분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 집값 문제 해결 못하고 불로소득 취하는 거 아니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또는 민주당에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께는 주택을 처분하라는 그런 서약서를 받겠다 또는 권고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정작 아직까지 그 서약서가 공개돼서 국민들이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약속을 이행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구탄하고 지금이라도 좀 약속을 이행해달라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일 가려고 합니다. 네. 노영민 실장 관련해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 이름까지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국회의원의 신분 특성상 지역구에 집이 있고 또 의정활동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 집이 있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게 국회의원분들이 고위공직자분들이 또 법을 만들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추진하는 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한 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부동산이 많으면 과연 서민들의 그 집값 불안을 해소하라는 요구에 적극 나설 수 있겠냐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3년간 국회가 보여준 활동을 보면 집값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는데 정작 국회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사실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께서는 지역구와 상관없는 곳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하. 20대 국회를 조사해 봤는데 영남권, 호남권 지역구 의원들의 그 의석수와 그 의원들의 그 지역에 있는 보유주택 수를 저희가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의석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회의원들께서 보유하신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강남 비중이 50%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이 당연히 불로소득의 수혜를 누리는 건가 집값 잡는 정책보단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시면서 좀 해결해 달라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하면서 국장님과 경실련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부분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가짜 통계를 내세웠다, 이렇게 주장하셔서 국토부와 그 충돌이 있기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경실련이 이제 지속적으로 집값 상승이 너무 심각한 것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34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격 변화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또 고위공직자들도 뭐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분들, 구청장, 서울시의원 수백 명의 아파트 재산을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파트 재산이 50% 정도는 다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14%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다라고 하시면 정작 그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정작 정부는 그 한 줄만, 거기에 대한 한두 페이지 해명 자료만 있을 뿐 어떻게 24%인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공개를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뢰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을 수 없는 통계에 의존해서 정책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정부가 정책을 만들려면 정부의 통계부터 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희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경실련은 KB국민은행의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신 거죠? 네, 저희가 그 52%는 KB 중위 가격이고요. 네. 또 KB 평균 가격도 51%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위 가격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평균값도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지금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감정원 자료를 활용했습니까? 그동안도 집값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가 이게 사실은 KB 부동산 통계가 2011년까지는 국가 승인 통계였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2012년부터 감정원으로 이제 와서 국가 승인 통계가 됐지만, 사실 2011년까지 국가 통계로 사용한 KB 자료가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감정원에 오면서 표본수도 KB보다 적고 무엇보다 그 세부 근거 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게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자료의 어떤 결과의 차이는 많이 나는데 반해 검증이 부족한 거 아닌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국토부는 그동안은 감정원 자료를 쓰지 않고 올해만 쓴 겁니까? 2012년 이후로는 계속 감정원 가격을 썼고요. 2011년까지는 국민은행 통계가 국가의 국토부가 사용하는 국가 통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 통계를 그 민간 통계라고 하면서 또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이 부분이 의아한 거죠. 근데 감정원의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따지면 오히려 KB 통계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감정원도 실거래 가격, 또 중위 가격, 또 매매 가격 지수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위 가격으로만 보면 가액은 서울 국민은행의 통계처럼 비슷한 금액이 올랐어요. 근데 정부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국가 주택 시장을 보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값의 평균 상승률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다. 네. 근데 그게 14%다라고 지금 하시니까 그럼 그거를 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중위 가격에 대한 논란은 멸실과 신축을 얘기하세요. 멸실되는 주택도 있고 새로 공급되는 건 비싸니 당연히 중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 아파트 중에서 멸실되고 신축되는 게 전체 통계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수치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4% 올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대책을 많이 내놓는데 아파트값이 오르는 건 지금 뭐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정부가 이번에 6.17 대책도 발표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21번째 대책이라고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즉시 안 잡히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보고 받으시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이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주택 가격의 상승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통계를 들이대면서 심각성을 외면하고 또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하는 대책들은 오히려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섞이면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성과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아파트값은 올랐다,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강조하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그 대책들의 효과 없는 대책들이 많았고 음. 또 한쪽에서는 집값을 띄우는 완화성 대책이 더 많았습니다.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또는 공급 확대, 상기 신도시나 또 최근에 5, 6대 측에서 발표한 용산 전조지 개발, 또는 잠실 일대 개발도 굵직굵직한 강남 한복판에 개발하는 개발 정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값을 띄우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6.17 대책에는 이런 개발 확대에 의한 집값 상승은 외면하고 오히려 다주택자, 개인 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사실 지금 다시 또 집값은 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의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네. 보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값 올리는 규제 완화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개발 정책을 더 많이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와 개인 소유자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예, 불로소득을 처음부터 근절을 해줘야지만 네. 그다음에는 투기 세력들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는데 정부는 불로소득을 계속 발생하도록 한쪽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투기 세력이 문제다라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오르는데 그 안에 투기를 잡겠다는 그 규제 안에도 구멍이 있거든요. 재벌 네. 법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특혜 부분이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이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로소득자들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경실련에서는 이런 방향으로도 집값 잡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앞서 했던 9.13 대책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다주택자 개인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법인이 거기서 빠져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정부가 법인을 빼놓고 다주택자 중심으로만 간다면 그거는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스러운 건 원내대표께서 다주택자, 법인 다 거론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보유세를 덜 내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인만큼 낼 수 있는 그 개선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은 맞았다. 근데 법인이 찔끔 인상해가지고는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부동산은 과세 기준도 주택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 세율도 주택의 반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율과 과세 기준을 다 적어도 주택 수준만큼 개인만큼 올려줘야지만 보유세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법인 소유의 이 세금을 개인 네. 소유자의 세금만큼 올려야 그렇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공정한 것이다. 과세 틀을 갖춰야지만 그 이후로 보유세 강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희 이렇게 봅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집값 대책으로 몇 가지 내놓으셨어요. 그중 하나가 공공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인데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공 영역에서 민간까지 넓혀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네, 공공 아파트 원가 공개는 지금 정부가 하는 원가 공개는 분양가를 62개 항목으로 나누는 나열식 공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실련이 요구하는 건 그 원가가 산정된 세부 내역, 보급 내역, 하도급 내역, 설계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세부 내역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지금도 SH공사와 LH공사와 원가 공개 관련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경기도는 소송 없이 이미 분양원가를 세부 내역까지 다 공개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원이나 행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보단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하시는 게 맞다 보여지고요. 민간 택지도 사실 우리나라는 선분양 체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떤 바가지 분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순간 그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원가 공개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경실련에서 몇 개 내놓으셨는데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신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대통령께서 지금 다시 한번 공급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없는 개발 확대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공영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공영 개발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주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평당 1,000만 원대, 평당 500만 원대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러려면 공기업이 하는 그 과거처럼 해왔던 땅 장사, 집 장사라고 논란만 키우는 택지 개발 방식의 전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급 확대는 공영 개발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 여당 다주택자 의원들이 움직임이 없다 한다면 경실련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매각서약한 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네. 따라서 여당이신 만큼 당연히 지켜지리라, 그렇게 이행되리라 믿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민주당뿐 아니라 사실 미통당에도 다주택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통당 등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속 이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나 입법 내용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요, 국회에 제안하고 동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